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김광원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한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갑상선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갑상선 암은 이제 뭐 처음부터 암이라는 것보다는 갑상선에 있는 목에 있는 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갑상선 결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놓아두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걸 수술해서 띄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갑상선에 있는 결절, 혹이 전 인구에요 10%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나 되는 갑상선 결절을 다 이거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여성분들 목에 상처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게 잘 감별 진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수술을 해서 이걸 암을 제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방금 이 오프닝 할 때 우리 사회자께서 착한 암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뭐 그러면 가만히 놓아둬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기 다 여성분들이 있고 저만 남자네. 근데 이게 아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도 마찬가지지만 갑상선은 유독 여자분들한테 많아요. 여자분들 남자들보다 한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암이 어떤 암이 제일 많은가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면 제일 1등에 갑상선 암이 올라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왜 갑상선 암이 저렇게 많지? 그러면 저렇게 많은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갑상선 암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상선 암은 왜 많이 생길까? 그러면 그전보다 갑상선 암이 생기는 빈도수가 더 늘어났을까? 그럴지도 모르고 그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이게 뭐 말이 좀 우습지?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럴지도 모른다. 그건 뭐 잘 모르겠다는 얘기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건강진단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초음파 했더니 갑상선 결절이 있습니다. 가서 진단 받아보십시오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많아지고, 그 전까지 전통적으로 많아진 것은 본인이 거울 보고 발견하는 때도 상당히 내 목이 왜 이래? 내 목이 왜 이래? 이게 좀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데, 그걸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갑상선인 때도 있고 갑상선 아닌 때도 있어요. 그게 목에 뭐 혹이 있다고 병원을 찾아오면은 그게 다 갑상선에 있는 혹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 중에 발견해서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가족이 왜 가족 중에 생기냐 하면은 특히 이제 모녀, 여자 형제 이런 경우에 같이 생기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야, 너 목 이상한 게 한번 진찰 받아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본인이 발견해서 오는 경우,
뭐 엄마든지 언니든지가 이 얘기에서 오는 경우, 요런 경우는 뭐 그저 그런데, 세 번째 제일 많은 것은 건강진단에서 갑상선 혹이 발견돼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아마 갑상선 결절, 갑상선 암이 많은 이유는 아마 건강진단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발견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괜히 발견했네. 긁어부스럼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좀 참 건강진단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냥 그래도 뭐 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수명도 길어지고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그 대신 거기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갑상선 혹이라고 해서 병원에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진찰하는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가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갑상선이 오면은 갑상선 전문의는 목을 만지는 것에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목을 만져봄으로 해서 대강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대개 갑상선 암은 만져보면 딱딱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쁘질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오들두들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냥 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딱 이게 그냥 살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만져보면 오들두들하고 또 딱딱하고,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져보면 살에 좀 붙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만지면서부터 이건 갑상선 암이구나 하는 걸 이제 과거에 이제 갑상선을 보는 전문 의사들은 거기에서 이미 딱 방향을 잡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밖에 있는 갑상선도 있지만은 갑상선 안쪽에 박혀 있는 갑상선도 있어요. 그럼 이게 밖에서 잘 만져지질 않아요. 이제 이런 때는 초음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초음파. 근데 이제 초음파도 진단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초음파의 모양을 보면은 대강 한 50-60% 정도는 이게 악성인지 그냥 놓아두어도 되는 그냥 단순 혹인지 어느 정도 감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로 발견을 하면서도, 발견을 하는 건 물론이지만 초음파 소견으로서 이게 악성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바늘로 찔러봐서 바늘 끝에 묻어나오는 세포를 이렇게 슬라이드에 발라서 그걸 현미경으로 봐서 이것이 암세포인지 아닌지, 이 보는 방법이 그래도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혹이 진단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면은 첫 번째, 경험 있는 의사가 만져봐서 알고, 그래도 안 되면은 초음파를 봐서 그걸로 또 감을 잡고, 그래도 이제 뭐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잡히더라도 그걸로는 수술 안 들어갑니다. 세포 검사를 해가지고, 세포 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또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또 판가름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세포 검사의 악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조건, 내가 만져보니까 그렇다,
초음파 소견도 그렇다, 세포 검사도 그렇다,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90% 이상 암이기 때문에 수술하도록 해줍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세포 검사도 애매할 때가 있어요. 세포 검사로도 이게 암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과 관찰입니다. 경과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첫 번째는 초음파로 봅니다. 6개월, 1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봐가지고 첫째 커진다. 그러면 이제 이건 자관 혹은 커지면 안 좋습니다. 커지면 안 좋습니다. 두 번째, 모양이 변한다. 그것도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런 신호가 있는데도 또 이런 검사를 해도 확진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확진까지는 이게 그 단순혹인지 악성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의사가 고도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혹이 4cm 이상 커지면은 가능하면 수술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면은 암세포가 어디가 있는가 어느 한 구석에 있어도 발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세포 검사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때는 혹이 4cm 이상 커지면은 그래도 수술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도 환자 나 싫어. 이대로 안고 살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싫다 하면 못 합니다. 그래도 하도록 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애매한 경우에 의사는 굉장히 머뭇머뭇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지? 하는데 환자가 저는 이 혹을 가지고서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내가 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삽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갑상선 수술하는 건 환자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목에 혹이 있고 보기도 싫고 내가 이게 암인지도 모르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수술해 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니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악성이다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진단이 잡히면은 수술을 해주지만은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의사의 판단, 환자의 의견 그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이 수술을 하는 쪽으로 이제 크면은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하지만은 그래도 환자가 싫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혹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갑상선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데 날개가 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이 크지 않고 그러면 날개 하나만 잘라버려도 돼요. 그럼 1개는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쪽 저쪽 의심이 되면은 양쪽을 다 달라지죠. 다 띄어버리죠. 띄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띄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소견을 봐요. 띈 걸로 완전히 다 완벽하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대강 종결이 되지만은 혹이 여러 개가 또 처음에 볼 때 1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개가 있다. 또 옆에 임파선을 보니까 그 임프절이 암세포가 그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면은 수술해서 다 띄어냈다고 하더라도 안 보이는데 남아있을 가능성이 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방사선 동위원소, 요오드 치료를 합니다. 아까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성 있게 긴 미역 많이 먹지
그러지. 그 요드. 요드는 무슨 놈이냐면 요드는 갑상선에 호르몬을 만들라고 잘 모이는 거예요. 이게 갑상선 조직이 있으면 요드는 무조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조직이 있으면은 그 요드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세포를 죽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강 갑상선 암은 95% 이상에서는 이제 치료가 다 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시작할 때 그렇죠. 다 착한 암이냐? 예. 한 5%, 10% 정도는요. 이게 퍼지는 놈이 있어요. 퍼지는 놈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고 또 갑상선 종류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 어마무시한 악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고 수술을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또 커지고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여기서 죽고 사는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수명이 6개월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 종류에 따라서 이제 착한 암도 있지만은 착한 암도 5년, 10년 후에 또 재발하는 암도 있고 갑상선 암 중에서도 정말 굉장한 악성을 가지는 암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전부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갑상선에 있는 혹이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가셔서 병원에 가서 이게 그 전문 의사하고 판단을 해서 그냥 놓고 보는 암도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수술하는 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잘 해가지고 이게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이 어머님들께 먼저 질문 우선권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발병률이 높으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해조류 같은 걸 좀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갑상선암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네. 만일 제가 해조류 많이 먹어서 갑상선 암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갑상선 암하고 해조류 요드하고는 그렇게 원인 결과는 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아마 관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갑상선 암하고 이게 연관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요드가 많은 식품은 제한을 합니다. 이게 치료를 할 때 그 요드 성분은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써야지 치료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하고는 좀 그렇고 아까 그 기능항진일 때는 특히 그 요드, 김미역 성분을 먹으면은 치료 기간이 오래 갑니다. 네, 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딱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놀랐습니다. 저 그리고 교수님 질문 하나 있어요. 예.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갑상선염이 갑상선암으로 또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염하고 암은 이게 획가나 차이가 나서 이웃집 같죠? 그런데 염하고 암은 조금 다릅니다. 갑상선 염은 기능 저하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좀 이게 행동 양식이 다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염증이 올 때는 기능 항진증으로 가다가 또 얼마 시기가 지나면은 또 기능 저하증으로도 또 빠지고. 그러니까 갑상선 염증으로 이렇게 오는 환자들 보면은 온 시기라든지 증세를 잘 살펴야 돼요. 이 환자가 현재 기능 항진 상태인지 기능 저하 상태인지. 그래서 염증은 이 그 상황에 따라서 기능 상태를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가는 게 또 하나 특징이기 때문에 이 갑상선 염증 오는 환자들은 시기에 따라서 의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귀한 강연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칭찬인가요? 그만큼 저희도 아쉬운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제 그래요. 이제 뭐 저는 어차피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고 또 하나는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 말고 진단을 되면은 굉장히 쉽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의학 정보를 좀 알려주어 가지고 손쉽게 의사한테 접근을 하고 진단을 쉽게 하고 쉽게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제 보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인생, 또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당부의 말씀이요. 세상은 너무 욕심을 안 부리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 능력대로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세상에 건강하고 편안하게 일생 마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00세 인생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환영합니다. 오시고 네. 싶으실 때 꼭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